2015년에 어느 차가운 오후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개발의 핵심인 4대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너희는 절대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는 기술 패권국들의 냉혹한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수조 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릴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보라마의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무서운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며 등을 돌렸을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수입조차 불가능했던 정밀 렌즈와 센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영하 40도의 고행을 자처하며 연구실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단정지었던 그 장벽 앞에서 한국은 거인의 어깨를 빌리는 대신 스스로 거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비웃음을 자부심으로 바꿔낸 8조 원의 집념이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스텔스 사냥꾼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만의 독자적인 날개가 어떻게 세계 무기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현대 공중전의 패러다임이 스텔스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빠져나가 선제 타격을 가하는 중국의 J-20이나 러시아의 수호 E-57은 동북아 하늘의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에는 이 스텔스기들의 유일한 약점을 파고드는 강력한 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입니다. 보통의 전투기들이 전파를 쏘아 올리는 레이더를 통해 적을 찾는다면 IRST는 전파 대신 적 기체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열을 감지합니다. 스텔스 도료가 전파를 흡수하고 모양이 전파를 굴절시킬 수는 있어도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기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과 엔진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만큼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IRST는 레이더를 완전히 끈 상태에서도 수십 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영상으로 포착하여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낚시꾼이 물속의 물고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명을 끄고 숨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보라매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한화 시스템과 우리 연구진이 겪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하 40도의 가혹한 고고도 환경과 기동 시 발생하는 엄청난 진동 속에서도 정밀한 열 신호를 놓치지 않는 특수 렌즈와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조차 한국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IRST를 완성해 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보라매의 기수 부분에 장착된 이 장비는 레이더와 연동되어 다층적인 감시망을 형성합니다. 레이더가 광범위한 지역을 스캔하는 동안 IRST는 특정 표적의 여론을 정밀하게 추적하며 적이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레이더에서 사라지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미티어 미사일이 결합되면 그 파괴력은 배가 됩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램제트 엔진을 탑재해 발사 후 끝까지 속도를 유지하며 적을 추격하는데 IRST가 제공하는 정밀한 좌표 정보 덕분에 스텔스기조차 피할 수 없는 노 이스케이프 존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원들은 이 장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지상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영하의 날씨에 야외 테스트를 진행하며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늘을 우리 눈으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회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보라마에는 단순히 4, 5세대 전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IRST라는 강력한 눈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들까지 긴장시키는 스텔스 킬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을 향한 집념이 만들어낸 이 작은 렌즈 하나가 이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눈을 가진 보라매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어떤 돌풍을 일으키게 될지 우리는 그 가능성을 넘어 확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매의 시선은 하늘을 넘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전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방위산업의 세계는 냉혹한 비즈니스 전장과 같습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본과 정치적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대한 항공기 프로젝트는 단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마의 사업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약속했던 분담금 체납 문제는 국내외에서 수많은 우려를 낳았고 일각에서는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경제적 위기는 우리에게 큰 불확실성을 주었지만 대한민국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보라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동남아시아 시장의 상징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는 변수와 싸우고 있을 때 유럽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방산의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른 폴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가 안보의 비상이 걸린 폴란드는 당장 내일이라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들이 생산 지연과 가혹한 기술 이전 조건으로 망설일 때 단숨에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사천의 생산 라인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납기, 준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안정적인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 신뢰는 자연스럽게 KF-21 보라매로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하고 블록 이 개발 단계부터 본격적인 파트너로 참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보라매의 날개를 달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초로 유럽 본토에 우리 전투기를 수출하는 쾌거이자 나토 규격에 맞춘 글로벌 전투기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배운 외교적 유연성과 폴란드의 절박함을 파고든 신속한 결단력을 통해 무기 수출 세계 4위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기술 국어를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 연구원들과 마케팅팀이 흘린 땀방울은 보라매의 기체 구석구석에 녹아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보라매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상징하는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라매의 엔진 소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하늘로 울려 퍼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비상은 이제 육지를 넘어 푸른 바다 위에서도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이름은 바로 우리 해군이 그토록 염원하던 함재기형 보라매입니다. 대양 해군을 향한 우리의 꿈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제 그 은밀하고도 웅장한 계획의 실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꿈꾸는 대양 해군의 완성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 핵심 퍼즐은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든 함재기 KF-21N입니다. 그동안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어떤 전투기를 태울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미국의 F-35B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거기에는 뼈아픈 대가가 따랐습니다. F-35B는 수직이 착륙을 위한 거대한 팬 때문에 내부 무장창이 좁아 무장량이 제한적이고 유지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항모의 규격을 미국의 전투기에 맞춰야 한다는 기술적 종속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KF-21N 제안은 국방 관계자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보라매는 처음부터 쌍발 엔진을 채택하여 해상 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기체 구조가 튼튼해 함재기로 개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재기형 보라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친 파도 위 좁은 갑판에서 이착륙하기 위해 강화된 랜딩 기어와 어레스팅 후크입니다. 또한 좁은 경납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날개를 접는 폴딩 윙 기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착륙 방식의 전환입니다. 수직 이착륙 대신 사출기나 단거리 이륙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보라마에는 F-35B보다 훨씬 많은 양의 미사일과 연료를 싣고 더 멀리 더 오래 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적의 함대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때 압도적인 화력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해군 사관학교의 한 교관은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항모 위에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앉아있는 모습은 모든 해군 장병들의 수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KF-21N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세계의 몇 안 되는 해군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의 강화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해상 영토 분쟁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항공모함 세력에 맞서 우리 영해와 수출 항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해양 주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또한 함재기 개발을 통해 획득한 고난도의 기체, 보강 기술과 이착륙 제어 소프트웨어는 보라마의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상과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우려를 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보라매의 초도 비행 성공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보라마에는 지상기지에서의 발진을 넘어 푸른 심장과 같은 바다 위에서 솟구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갑판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뜨고 내리는 그 정밀한 기술력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 기술의 끝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게 될 것입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로서의 진화는 보라매가 왜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한민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4강으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도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라매의 날개짓에 담긴 경제적 가치와 우리 민족의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장밋빛 미래의 청사진을 이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KF-21 보라매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무기 체계를 넘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는 공정은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과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된 현대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이는 중형, 자동차 수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수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수만 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거대한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특히 보라마의 프로젝트는 국내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연구소가 협력하여 부품의 국산화율을 극대화했기에 그 이익이 오롯이 우리 산업계로 환원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의 우리가 외산 전투기를 사 오기 위해 천문학적인 달러를 지불하며 기술 종속을 겪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만든 기술로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에 달하는 F-16급 전투기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대체하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5세대 스텔스기에 육박하면서도 도입 비용과 유지비는 4.5세대 수준으로 억제한 보라매는 전 세계 공군 관계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 무기 수출 4강 진입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엇보다 보라매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블록 1의 공대공 미션 수행 능력을 넘어 블록 2에서는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블록 3에 이르면 외부에 노출된 무장들을 기체 내부로 숨기는 완전 매립형 무장창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5세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개발 전략은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보라매의 비행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우리 기술의 완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남의 나라 기술을 구걸하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항공 우주 시장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매는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무인기, 협동, 교전 등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강철 날개가 되어 돌아오고 그 날개가 다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매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명품 전투기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지난 10여 년의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보람찬 결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는 무엇이며 우리 가슴 속에 남겨질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보라매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꺾이지 않는 자부심을 깎고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라 비웃었고 예산 낭비라는 차가운 시선이 우리 연구원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보라매는 결국 보란듯이 창공을 가르며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냈습니다. 보라매의 날개짓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기술자의 밤샘 고뇌와 가족들의 응원, 그리고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보라마에는 단순히 공군의 전력을 보강하는 무기를 넘어 전 세계가 경외하는 K-방산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음을 알리는 당당한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기술 이전 하나에 일희일비하던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눈을 만들고 스스로 날개를 설계하며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보람에는 매일 아침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며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쇳덩이에 불과했던 동체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우리 안의 뜨거운 열정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보라매가 그리는 비행 궤적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국력이 나아갈 길이며 그 웅장한 엔진 소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든든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보라매의 비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주를 향해 멈춤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전투기의 성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이었습니다. 보라매의 힘찬 날개짓이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며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응원과 자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향한 이 가슴 벅찬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뜨거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보라매의 날개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